안녕하세요. 이름은 이준호고요. 지금은 나이는 29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직업을 바꿔서 사교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무홍이고요. 40살이고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다연이고요. 21살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입니다. 목표를 잃어서 직장을 구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표가 없어서 요즘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전공은 건축이고 사연이 굉장히 긴데 원래 교육 쪽을 희망하다가 이제 원서를 쓸 때 근데 제가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좀 더 잘하는 편이라서 선생님께서 공대에 한번 써보지 않겠냐,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좀 다른 길을 생각해 본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생 때도 다른 과목이 싫어서 수학을 했던 거고요. 하다 보니 재밌어서 그냥 대학도 수학 교육과를 온 건데 나쁘지 않아서 계속 하긴 했지만 다른 거를 찾아봤으면 하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거를 저는 당연히 앞에 거를 고를 것 같은데 20년 전에 물어봤으면 뒤에 걸 골랐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내 주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중요한 것보다는 제 주변 사람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로부터 어떤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 돈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고민해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정해야 되는 건 내가 우선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우선인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잘 할 수 있게 그 열정을 쏟아서 하면 그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괴리를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복을 받은 거고 잘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잘 살리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사실 제가 좋아한다는 것이 그걸로 직업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취미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더 잘 살려서 그걸로 생활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직업까지 살릴 수 있으면 당첨하죠. 저는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전공을 살려가느냐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느냐 이런 고민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업을 갖는 과정 속에서도 꽤 많은 공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회사를 옮겨볼까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다른 전공을 또 공부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는 공부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의 제 직업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아직 뭔가 학점을 어디 쓸 데가 없었어서 중요성을 잘 모르겠긴 한데, 뭔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대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딱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제 학창 시절의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학점만 들어도 어떤 친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박희갑이라고 하고요. 학번은 90학번 무역학과 출신입니다. 다 드셨어요? 네. 둘 다? 네. 저도. 넓은 인간관계는 도움이 된다 라는 의미로 저는 O를 들게 된 거고요. 사회라는 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깊고 좁은 인간관계를 사회에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얇은은 좀 그렇지만 넓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넓은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회에 나가시면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근데 넓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가끔씩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식적인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또 뭐 동의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 가끔은 회피할 수 있는 좀 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 그런 친구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좀 회복을 하고 다시 넓은 관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가끔씩은 돌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연락을 이어나가는 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아요. 1년밖에 안 사셨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분들이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게 되면 대학교도 굉장히 젊은 날의 친구들이고 예, 그 친구들과 지금 뭐 30년 넘게 만나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안 만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지금도 많이 만나고 많이 힘되고 도움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대학을 제 적성이 다른 과로 온 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결과 현재 드는 마음은 긍정적이고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망상이지만 그냥 여기 나온 것 자체로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런 면에서 재미를 찾고 뭐 갑자기 어느 날 나 방송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진 않을 건데 그냥 그런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기회가 왔다고 느끼고 다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준비가 필요했었던 것도 있었고 혹은 반대로 준비가 안 돼서 못 잡았던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운이 좋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도 있었고 가족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도 전 다 운이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이 회사를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부를 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잘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갈지 지하철 타고 갈지도 선택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모든 건 선택이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건 후회가 남을 거고 그 모든 건 형체가 있을 텐데 그거 그냥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내 인생은 변해 있을 거고요. 근데 한순간 한순간 결정할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살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돈을 모아야 저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언감하지도 못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때 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에 대해서 좀 지식도 쌓으시고 투자 경험도 쌓으시고 뭐 잃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으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게 중요해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사실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써요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는데 하시고 싶은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학교 경제학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제한된 자원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어내는 게 그거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냥 뭐 돈 모아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모아서 빨리 뭐 1,000만 원 만들어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1,000만 원을 얻으시는 순간 그럼 그 다음 목표는 1억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시는 사람도 좋은데 그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대신 자기가 아껴야지 뭔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건 확실해요. 열심히 모으시고 모으신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빨리 선택하시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써보는 경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써보면서 아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것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그냥 제가 타고나기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게 될 많은 분들께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구나라는 동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생각 아까 말했던 그 동기로 이어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이 술 오늘 먹고 내일 모레 먹고 저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써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꿈꿔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했던 생각인데, 이제 요즘 그런 챗 GPT라든가 그런 인공지능들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미분, 적분 계산하고 이런 건데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가끔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나?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옵니다. 그게 뭐 공황의 형태로 올 때도 있고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거 직장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잠깐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꼭 무슨 사표를 낸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면은 잠깐 회사에다가 휴직을 하든,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공부하다가 잠깐 휴학을 하고 하든, 그 잠깐의 쉼은 나쁘지 않아요. 그걸 무조건 안고 가려고 하시다가 깨지면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최선을 다하시는데 좀만 더 하면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저라면은 잠깐의 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에 그걸 몸으로 다 때웠던 기억인데 지금의 저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다닐 때도 취업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지금 유난히 좀 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실제 취업 시장까지 안 가봤어도 다들 선배나 형 집에서 어렵다고들 하니까 처음부터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대가 좀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들에게 좀 많은 짐을 쥐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에 그게 번아웃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물론 필요하고 그 욕심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냥 내 눈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거에 그냥 일상처럼 하는 거 하다 보면 번아웃이 좀 안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번없이 아웃 그런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다가오는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에서 필요한 그냥 인간상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 즐겨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면 너무 웃겨지고 지금 이 순간에서 한 20년 빼야 될 것 같은데 설렘이 있는 순간 아직도 내일 뭐하지? 오늘 밤에 뭐하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춘 같고 조금은 더 제 나이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면 아프지 않으면 청춘 같습니다. 저는 40이 넘으니까 사실 아파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많이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 아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제 청춘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안 찾아봤고요. 안 찾아봤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춘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저는 그 순간 청춘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도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도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남아있으면 청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때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남아있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못해도 누군가가 나의 자식을 통해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의 후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가 있으면 청춘인 것 같아요. 다현아, 잘 지내고 있니? 너의 곁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지?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매번 감사해하며 남은 인생도 잘 살길 바래. 화이팅!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만 갇혀있지 않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같은 과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좀 넓은 세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느라 되게 고생 많았고 고생한 자신에게 잘 살았다고 응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다들 화이팅! 제가 청춘이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풋풋한 젊은 후배님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도 좋은 기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가장 큰 무기예요.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젊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음 잘 쓰시고 잘 활용하시고 충분히 즐기시고 행복하신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해보지만 돌아선 뒷모습 불러봐도 소용없는 걸